네, 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중심으로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시작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시즌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머지않은 7월 FOMC 전망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나름 분위기는 좀 괜찮아 보여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 2분기 실적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이제 테슬라와 넷플릭스, 이제 목요일엔 TSMC,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소위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서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실적은 지금까지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저희가 2분기 때 전년 그 QOQ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7% 성장을 기록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실적 예상치가 점차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84%가 컨센서스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적인 수준의 그 컨센서스 평균치가 한 70%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기업들이 실적을 양호하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거는 같아요. 다만 이제 증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그러면은 빅테크 중심으로 조금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은 여타 업종에 수급이 확산되면서 순환매 장세가 진행될 거냐, 약간 두 갈래의 길을 좀 이제 양분화하면서 나눌 수가 있을 거는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실적은 대부분 예상치보다 잘 나오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는 금리에 더 민감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년물 금리가 4.7%로 연내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 중인 상황이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실적은 조금 잘 나오고 있고 향후 성장성은 담보가 되고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S&P 500 여타 기업들 대비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업종들보다는 저는 오히려 S&P 500 내에서의 기업들의 순환매 가능성을 좀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2년물 금리가 주간 단위 하락폭으로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 상승, 이제 주간 수익률이 조금 우수한 측면보다는 오히려 S&P 500 기업들, 여타 업종들의 그 수익률이 좀 우수한 성과를 이제 과거에 보였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도주 쏠림보다는 여타 업종들의 그 순환매 장세를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빅테크주가 그 전까지 좀 가파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종목들,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그 간극을 메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금융주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대거 급등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JP모건이라든지 시티라든지 2분기 기대 이상 그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JP모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순이익이 이제 전년비 67% 가까이 상승을 했고, 시티그룹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예상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순이익이 감소를 했지만요. 무엇보다도 이제 시장이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 대형은행 쪽에서의 예치금이 증가를 했느냐 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상반기 때 그 뱅크런에 대한 이슈가 워낙 시장 리스크로 크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도 이제 대형은행 쪽에서의 그 재정 건전성은 크게 지금 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중소형주들이 좀 사실 일부 조금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긴 그랬죠. 하지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큰 그림에서 볼 때는 대형은행 쪽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면 사실 증시 입장에서도 은행 쪽에서의 그 리스크가 불거질 가능성은 역사적으로 낮았고 아무래도 향후 좀 낮을 거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주가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좋다는 거는 사실 향후 저희가 은행 쪽에서의 그 재정 건전성, 즉 이제 뱅크런이라든지 내지는 그 예치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서 신용 건전성이 좀 악화될 가능성을 좀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뭐 어떻게 보자면 이게 또 경기 연착륙에 대한 또 이제 그 희망을 또
지지를 해주는 그런 또 재료인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무슨 땡땡 사태 뭐 이런 걸 붙이려면 정말 덩어리가 큰 은행들이 무너졌을 때 뭐 리먼 사태 혹은 뭐 크레딧 스위스 사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은행들은 지금 굉장히 견조한 모습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소형 지방 은행들이 위기에 좀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대형 은행들이 잘 막아준다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좀 짚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실적 시즌 얘기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어서 경제지표 얘기 한번 간단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놓치고 갈 만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실물 지표들이 간밤에 좀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까지 크지만은 않았습니다. 예. 저희가 소매 판매가 시장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했지만요, 여전히 3달 연속 전월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당장은 지금 제한적일 가능성이 약간 시장은 조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로 조금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저희가 미국 내에서의 GDP의 큰 기여도 순을 그 나래비 순을 세어봤을 때는 소비가 거의 70%고 사실 제조업 단에서의 GDP 기여도는 그렇게까지 크지만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소비 관련된 지표보다는 그 제조업 관련된 지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는 시그널은 오히려 사실 또 역설적으로 보자면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을 또 낮추는 그쵸. 요인이기 예.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느냐 조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소비 관련돼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소비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저번 주에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심리 지수 중에서 이제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게 3.3%에서 3.4%로 소폭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준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억제를 하는 건데 이제 소폭 반등한 점이 약간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이거를 이제 7월 FMC 회의 때 연준이 어떻게 해석할지가 조금 예.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네요. 또 이제 7월 FMC 회의 이후에 저희가 8월 중순에 7월 CPI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컨센서스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코어 CPI가 아직까지는 완만한 하락세를 이제 뛸 것 같다라고 이제 컨센서스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한 4% 후반대 여전히 이제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어 CPI라든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연준의 그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재료들. 에 있어서 저희가 경제지표 민감도가 조금 높아질 것 같다라고 향후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산업 생산 지수가 조금 이제 시장 예상치를 약간 시장 예상치를 하회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까지는 크지만은 않을 거다 향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지표를 계속 보고 있는 게 결론적으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FOMC에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라는 걱정이 돼서 자꾸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다음 주에 또 7월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뭐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25bp 인상 정도를 보고 계신데 혹시 뭐 다른 얘기라든지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시장 리스크는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물 금리가 이미 연내 2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을 해주고 네. 있기 때문에 연준이 여전히 그런 스탠스를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시장이 추가적으로 뭐 하방 압력이 커질 거다. 뭐 이럴 가능성은 저는 크게 보고 있지는 다행이네요.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사실 도움이 될 가능성도 저는 그렇게는 크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예. 가장 도움이 되는 시나리오는 7월 달에 금리를 동결을 하고 향후 그렇죠. 이제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시나리오가 예. 저는 시장이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이미 거의 선물 시장에서는 25bp 인상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네. 또 이제 한 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배제를 하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상단을 제약을 하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향후 관전 포인트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네. 저희가 이제 8월 달에는 FMC 회의가 없고 9월 달에 FMC 회의가
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연준위원들이 뭐 발언을 통해서라든지요, 한 차례 추가 더 금리 인상을 하는 그 가능성을 좀 낮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럼으로 인해서 2년물 금리가 지금 4.7% 수준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그 수준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어야지만 증시 입장에서는 좀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이제 이 금리가 저희가 한 차례 더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을 높였잖아요. 예. 이러므로 인해서 4분기 중으로 저는 소비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스크가 부각될 가능성도 좀 배제는 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소비가 좋기는 하지만 이게 시차를 두고 이제 경기 측면에서는 소비가 후행적으로 금리 인상 여파에 그렇겠죠. 네. 맞기 때문에 저희가 시중금리가 지금 한 6.9% 정도까지 미국 기준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부담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임금 상승률이 지금 둔화가 되는 국면 내에서 저희가 이제 소비 관련된 이제 다이렉트한 부분은 사실 뭐 자동차라든지 내지는 또 뭐 신용카드 이제 금리 부분인데 이 금리가 이제 상반기 대비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가 좀 레벨이 다운되는 게, 그러니까 금리가 절대적인 레벨이 한 단계 떨어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7월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인상을 점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한 번 더 인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상당히 좀 제한될 수 있다, 시장 지수에 상당히 제한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또 소외된 업종을 좀 볼 때가 아닌가라고 초반에 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간단히 그 소외된 업종 중에서 어떤 업종에 주목해야 되는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저는 코스피도 순환매가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따라서 예. 연초 이후에 소외된 업종을 조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은 저희가 연초 이후에 코스피 대비 수익률이 좀 부진한 업종들의 반등이 관찰이 됐고요. 외국인들도 그렇고 기관들과 마찬가지로 수급이 약간 주가 부진 업종에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양상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 이후에 이게 업종별로 나래비를 세어보면은 2차 전지가 대부분 사실 증시 상승을 좀 기여를 많이 그렇죠.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2차 전지 업종을 포함한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조선이라든지 철강 업종도 좀 상대적으로 약진을 했고요. 반면 부진한 업종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소비자 업종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예. 또 이제 방어적인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많았다라고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주가 부진 업종 중에서 저희가 2년물 금리가 이제 조금 CPI 발표 직후에 한 단계 좀 낮아졌었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예. 헬스케어라든지 게임, 보험, 건설 등 금리 하락수의 업종이 조금 좋았거든요. 근데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대 인플레이션 한 차례 올라오면서 그러네요. 금리가 다시 네. 4.7%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제 7월 FMC 회의 전까지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이 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 하락수의 업종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고 이익 개선이 관찰되는 업종을 좀 살펴보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시클리컬 섹터 중에서는 에너지와 상사로 압축이 되고요. 또 내수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다 상대적으로 낮아지긴 했는데 그 중에서 화장품이라든지 유통의 이익 개선이 관찰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로테이션 강화를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증시가 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지만 않는다면 계속해서 소외된 업종들을 우리가 봐야겠죠. 에너지 상사, 화장품, 유통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업종 또 정리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